세 번째 테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해석.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give, take, 현잔 차이, 폭리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폭리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잘 기억해 둘 것. 들어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뜻합니다. 이 궁박은 경제적 궁박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심리적 원인이 기인할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무경험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이 경험 없다는 얘기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갑의 대리인을께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을 때 궁박, 경설, 무경험이 있다면 판례 태도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궁박할 때 비읍, 본인할 때 비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그래서 경설, 무경험, 대리인 기준은 앞에 경무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문입니다. 급부와 반대 급부, give, take, 현잔 불균형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앞에서 반사회질서 판단 시기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 주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음, 법률행위 당시 폭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억을 주고 사고 팔았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를 인해 가지고 만약에 매매 대금이 만약에 3억으로 다운됐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폭리가 아니죠. 따라서 불공정 판정 시기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그때는 대원칙이 뭐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급부, 반대급부, give, take, 현저한 불균형. 이 현저한 불균형은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건 논리 모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즉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불공정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뜻하는 것,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로 파악한다는 것. 그러면 잠시 불공정 법률행위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궁박, 경설, 무경험,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셋 중 하나 해당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고, 을이 겸허히 알고 이용한다는 것, 악의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이 폭리를 취해야 되겠죠. 이 폭리가 되면 이 계약은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갑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피해자의 궁박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것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이야기하고, 경무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그러면 궁박은 비읍, 본인. 경무대 기억하시고, 을 기준 입장에서 폭리자 입장이죠. 알고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증여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죠. give, take,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지 폭리가 되는데 증여는 give만 있지 take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없고, 경매를 통해서 폭리가 잇따르면 논리가 안 되죠. 두 번째, 입증 책임입니다.
앞으로 계속 입증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증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폭리 취한 자는 유효를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할 것이니까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취인과 전환이란 말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기억하세요. 불공정을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불공정. 따라서 취인 허용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공정을 전환, 공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폭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전환은 인정된다는 판례. 한편 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로부터 혹시 연결된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무효입니다. 연결된 병이 선이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중 매매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앞에 을이 꽝이기 때문에 뒷사람 병은 선이도 꽝, 악이도 꽝. 반사실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관련된 무효 문제 풀 때는 꽝이면 제3자 선이도 꽝, 악이도 꽝.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해석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은 을소유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 했다는 얘기죠. 소유자는 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을과 합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합의. 합의는 합치했다, 의사표시가 합치했다 그런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립했다는 뜻. 총칙에서는 성립했다는 말을 자주 쓰고 계약법에서는 합의가 있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 같은 뜻. 즉 갑과 을은 엑스토지 관련돼서 매매 계약 합의 성립했다 이야기입니다. 키워드. 그런데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 5가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총칙 파트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불성립, 성립, 무효, 취소, 유효를 기억하세요. 이 5가지를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손 매매, 왼손 등기, 오른손 악수한 것이 성립, 악수 안 한 것이 불성립, 악수하지 않았다, 불합의, 악수한 것이 성립했다, 그리고 얼굴로 오세요. 자, 이 입이 유효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 눈은 무효, 왼쪽 눈은 취소라고 기억해 두기. 불성립, 끝. 성립이 돼야지 무효, 취소, 유효 이 과정을 겪습니다. 5가지를 계속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일단 싹 지우고 이 지문을 보게 되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은 자, 을토지에 X토지 팔기로 합의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서에다가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표시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Y토지 계약서는 있죠. 계약서는 있습니다. 두 번째, Y토지 매매계약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둘이 Y토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즉, 합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Y토지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토지는 무효란 말도 쓸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쓸 수도 없고 유효한 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는 있을지언정 Y토지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엑스토지 계약서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엑스토지 계약은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했다는 얘기죠. 왜 성립했습니까? 합의했으니까. 그래서 합의했기 때문에 성립됐고, 엑스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자꾸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1. 엑스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기다 해볼까요? 엑스토지 관련돼서는 엑스토지는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하다는 뜻.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지문은 Y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Y토지는 계약서는 있지만 성립이 안 됐고 안 됐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답은 불성립. 세 번째, 엑스토지 계약인 성립하지만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은 틀렸습니다. 퍼펙트 유효함으로 절대 착오 취소란 말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네 번째 질문은 Y토지가 성립했다는 말은 안 되죠.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취소할 수 있다. 이 영역은 절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XY 어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아니죠. 어느 토지는 성립이 됐습니까? X토지는 성립했지만 Y토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총칙, 불성립, 성립, 무효, 취소, 유효 연습하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체킹해 두셨다가 반복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법률행위 해석 관련돼서 보충 설명드리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면 해석 대상은 표시상 효과 의사가 이게 표시를 실리한 상대방 보호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내심적 효과 의사는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 우리 했던 이야기 그대로 들어가면 이럴 경우는 방금 전에 Y토지는 성립이 안 됐다 설명드렸고, 한편 X토지는 계약서는 없지만 성립이 됐고 퍼펙트 유효하다. 그러면 이 의사와 표시 중 어디에 초점을 뒀습니까? 바로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하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의 대표가 바로 오표시 무해. 즉 표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의사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 바로 뭐다? 오표시 무해 자연적 해석.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갑이 마음속 원하는 의사는 960만 원인데 말을 잘못했어요. 690만 원 팔겠다. 상대방은 이쪽에서 690만 원이니까 알았어 690만 원 살게. 그러면 상대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이 경우 의사에 초점을 두지 않고 표시에 초점을 두는 이런 해석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표시에 초점을 두는 걸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고, 하나 더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성립한 후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공백, 간극이 있을 때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보충적 해석,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이것이 해석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문제 이어갑니다. 3번 불공정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면 불공정이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것이 기부, 테이크, 현장 차이가 폭리 행위. 기억 지문은 추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추후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불공정을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어차피 불공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유효가 될 수가 없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지문이죠. 경매에서 불공정 폭리가 존재하면 안 되죠. 따라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뭐하더라도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법률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뭐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디귿입니다. 부담 없는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는 증여는 기부는 있지만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가 없죠. 기부, 테이크, 현장 차이가 폭리 행위인데 증여는 기부는 있지만 테이크가 없고 따라서 현장 차이가 없고 폭리행위란 말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다음 리얼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가 전환입니다. 전환. 그러면 불공정을 전환하는 겁니다. 뭐로? 공정으로 전환하면 폭리가 제거되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환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실은 관습, 관행이라고 됩니다. 이 사실은 관습, 자,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치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칙. 급하면 한 글자, 목사, 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석 기준이 됩니다. 임의규정보다도 더 먼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의사를 보충하는 것은 맞지만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자, 혼자 하지요. 상대방 없습니다. 따라서 표의자 진의가 중요하지요.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자연적 해석의 대표가 됩니다. 오표시 무해, 유언,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거, 법률행위 성립,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립이 됐는데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간극. 이때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 됩니다. 맞는 지문. 네 번째는 처분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때 거 읽어보세요. 성립한 이후 공백이 있을 때 제3자 시각 해석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 네 번째,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돼도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엑스토지 계약 목적물로 삼았다. 계약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기억하십니까? 오표시 무해. 그러면 이때 보시면은 Y토지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죠. Y토지는 불성립이 됩니다. 오표시 무해. Y토지는 뭐다? 불성립.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X토지가 성립하죠. 테마 3. 법률행위 해석 여기까지고요. 테마
네 번째에서 찾아뵙겠습니다.